그러면 작년 한 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부동산 마켓이 전반적으로 좀 갔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건데, 그 전에 폴킴님께서 혹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리를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이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드라마틱하게 튀어 오른다든지, 혹은 실업률이 다시 좀 드라마틱하게 튀어 오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은 조금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테디 하는 것보다는 좀 아래쪽에 하방 압력이나 하방 기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로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연간 기준으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호주 전반적으로는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에 4.9%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요렇게 좀 말씀을 작년 한 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이 세 개의 퍼포먼스가 정말 좋았어요.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있는 브리즈번은 11.2% 정도, 그리고 아들레이드는 13%, 그리고 퍼스에 대한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서 거의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의 전반적인 상황에 놓고 본다고 하면 한 5% 정도의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 가치, 그러니까 미디엄 프라이스, 미디엄 밸류를 본다라고 하면 한 3만 8천 불 달러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기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1분기에는 이 전반적인 호주 마켓,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계속 받아 4% 정도 이상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2쿼터, 3쿼터로 넘어가면서 이게 그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말에는 아무래도 시즈널리티와 맞물리면서 그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먼슬리로 보면, 자 보세요. 드디어라고 하는 말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호주 전역을 놓고 봤었을 때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직스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에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HVI, 그러니까 하우스 밸류 인덱스를 무료로 좀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여전히 이제 시드니나 이제 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퍼스는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호주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작년 한 해 4.35% 기준금리가 1년 동안의 동결,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계속해서 높은 금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없이, 그러니까 주변국은 지금 거의 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RBA는 이악 물고 참았다, 그죠? 그래서 요 높은 금리에 대해서 사람들, 특히나 구매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조금은 주택 수요가 뭔가 좀 주춤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현지에서는 이렇게 브리즈번 마켓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시드널티가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호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 뿐이지, 각 도시별로, 쿼터별로 혹은 월별로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호주 부동산 시장의 총 가치는 작년 한 9월을 기준으로 11.3조 달러에 된다고 해요. 당연히 뭐 호주 달러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8,500억 달러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다른 금융 자산보다는 호주의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열기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부동산 투자는 호주에서 중요한 이 투자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문가분들은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호주는 인구가 유입이 되죠. 내추럴 본이든지 아니면 각종 이민의 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이민 수요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의
이 가치가 올라가는 요런 이제 사이클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2025년 혹은 2026년에도 매년 5% 정도의 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있는지는 한 5%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좀 상승세가 둔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에 렌트 상승률은 한 5.3%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전년 이제 그 이전에 2023년 11월에 대비해서는 그때는 주택 그러니까 렌트의 상승률이 한 8.1%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11월에는 5.3%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전반적인 이제 호주의 상황인데 브리즈번 마켓에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계속해서 이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와 맞물려서 이 렌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브리즈번 마켓을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전히 타주나 혹은 주변국 뭐 뉴질랜드에서 이민 수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호주의 집값이 올라간다 혹은 이것 때문에 브리즈번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뉴질랜드나 혹은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시드니 가기에는 좀 많이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드니는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멜번이랑 그 다음 도시인 우리가 이제 브리즈번을 놓고 생각을 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값이라든지 아니면 날씨적인 요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향후 우리가 포텐셜이라 됐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번이나 브리즈번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브리즈번 투자에 대해서 혹은 브리즈번으로 자가를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상담이 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캔버라나 시드니 혹은 멜번이나 다른 타주에서 이주하시는 수요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브리즈번, 멜번이 앞으로 좀 어떤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한 4.9% 반올림하면 5% 정도의 주택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어디 도시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극명하게 좀 나왔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호주 내셔널리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 렌트의 연간 상승률은 그 전 2023년에 대비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멜번이나 시드니에 있는 렌트 관리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브리즈번이나 혹은 그 그레이트 브리즈번 주변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렌트에 대한 수요도 많고 렌트에 대한 상승률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